2017년 4월 19일 올리는 방송입니다. 5.6의 역사로부터 민중이 첫 승리를 거둔 4.19 민주화혁명 57주년이죠. 혹자는 역사책에서만 배운 퇴색된 사건으로만 이날을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혁명정부는 불과 1년 만에 박정희의 군사반란으로 동력을 잃었고 장면 내각은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채 무너져 내렸죠. 일국의 총리가 반란을 진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수녀원으로 도망쳐 사태가 끝나기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뒷얘기는 어디 내보이기도 부끄러운 치욕스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 결과 혁명의 쾌거는 지나치게 짧았고 절망은 참담하게 길었죠.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면 혁명의 유산이 없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 모든 국민이 이날의 승리를 배우며 자랐고 혁명의 성취를 공유한 많은 이들이 한 시대를 누볐습니다. 어쩌면 후한무치한 세력의 방해 공작에도 무도한 권력자를 끌어내린 오늘의 영광이 이날의 경험에 빚지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고양된 영혼은 쇠락을 꿈꾸지 않는 법이죠. 자유의 비결은 오직 용기라 했습니다. 내일엔 내일의 어려움이 있겠으나 저마다의 용기만 단단히 챙긴다면 이겨내지 못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럼 블랙리스트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저는 김 기사입니다. 저는 아나백입니다. 힙 기자입니다. 와. 네. 오늘 신체적인 피곤함을 정신적으로 달래기 위해서. 네. 네. 오늘 방송도 역시 3.1절에 하고 있어요. 아, 3.1절. 네. 3.1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아나베. 3.1절이요? 대한독립 만세죠. 태극기인가요? 태극기, 가요? 역시 애국심이라고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네. 애국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극기 집회 한번 다녀오셔야겠어요. 아나백은 뭐 눈만 뜨면 계속 이민 가고 싶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 오늘 제 친구가 을지로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를 그냥 재미삼아 갔다 왔는데, 그 경찰들이 네. 국민의를 하지 않는다고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욕한다고. 아. 네. 너희 새끼들 너네가 경찰이 국민의를 해야지. 아니 이렇게 자기들을 보호해 주러 온 네. 사람인데 야 역시 애국의 길에는 네 편 내 편이 없구나. 그런 얘기를 친구랑 나눴던 기억이 역시 나요. 경찰한테도 훈계를 자랑스럽게 하실 수 있는. 저는 오늘 바른정당 집회를 갔다 왔거든요. 네. 바른정당이 이제 국론 분열하지 말고 통합하자 했는데 저 태극기를 드신 어르신께서 저 엄마를 모르는 새끼들이라고 니네가 왜 있는데 부모가 공천 줬는데 부모를 저버린 새끼들이라고 욕을 시원하게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아, 일가를 해주셨죠. 네. 근데 보수 쪽에서는 바른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올바른 뭐 교과서 그리고 바른 저희 정당. 학교에도 바른 포럼이라고 있었어요. 아. 그 포럼이 맞아. 친박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댓글 조작하다가 댓글 이런 거 하다가 선관위한테 대선 직전에 걸렸죠. 바른 행동이 아니었네요. 네.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바른. 바르지 않아서 그런가. 바르지 않아서. 바르지 않으면 부모님한테 혼났잖아요. 옷도 좀 똑바로 바른 생활. 입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녹음은 여기가 이제 부산역 인근의 모텔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침대 2개가 딱 놓이면은 방이 가득 차는 그런 네. 모텔에서 원월드. 네. 네. 힙 기자님을 초청해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추하기 짝이 없네요. 그래도 이 방이 그래도 5만원짜리. 와, 그 진짜 원래 이게 좀- 사기당한 거죠. 기자님이 추천해주신 호텔이 있었는데 네. 거기는 더 열악합니다, 사실. 네, 거기 우리가 정말요? 들어갔다 뺐습니다. 아, 여긴 정말요? 아니다. 돈까지 내고 나 다시 정말? 내려가가지고 여기 취소하겠다고. 네, 거긴 여기보다 더 비쌌어요. 네. 네. 아, 티호텔. 네. 티 그랬습니다. 호텔. 아나백 그러고 보니까 기기 하나를 새로 업그레이드 했네요. 이 대륙의 기운이 느껴지는 네. 이 기계 말입니까? 네. 진짜 잘 만들었네. 한국에 잘 나가는 기업에서 강매당했다고요? 예, 그쵸. 이제, 모 통신사에 저희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렇게 신제품들이 나오면,
직원들께 주죠. 음. 근데 공짜로 주는 게 아니죠. 네. 다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니나 써라 이러면서 옛따를 내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물건을 파는 것들, 뭐 계약을 파는 것들, 뭐 보험이나 그런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진짜 일반적인 것 같아요. 저도 신문 팔아요. 아, 신문 파세요? 아니 그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돈을 받더라고 회사에서. 당연히 올려야지. 아, 직원한테 그래도 돈을 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아 그리고 신문 할당도 나와요. 네. 네. 우리 회사도 아. 있어요. 우리 회사 있어요? 우리한테 안 시킬 뿐이지. 우리 회사가 아니에요, 이제. 사표 냈잖아. 언제까지 주인의식 가질 거야, 이 노예야. 전 회사. X 회사. 네. 이래서 노예가 무섭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그 부스 말고 출입처에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얘기 들었던 게 저희 X 회사가 PDF판을 팔아요. 예를 들어보니까 부스는 찍으면 찍을수록 손해다. 하지만 PDF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PDF를 적극 영업을 해라. 이런 이제 지침들이 내려오곤 했었죠. 그 실제로 이렇게 할당이 오면은 막 그걸 영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요. 지인들한테 강매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아. 본인이 내주지는 않는 거죠. 본인 제가 기자님이 내주진 돈을 않는데 내주진 않고. 그래서 항상 그게 이제 꼴찌예요. 그 제가 50부를 채워야 되는데 지금 한 6부? 막 이렇게 보고 연 50. 네, 1년에 50부. 아. 6부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야, 그래도 빡세네. 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 H 모 경제지에서는 요즘엔 대박이 났는데 이 올가닉 주스 이런 거를 아하, 그래서 맞아. 초반에 굉장히 그 기자들이 직접 들고 다니면서 그냥 주변 기자들한테 나눠줬다는 자기가 다 산 거죠. 그 노예찬한테 지신 분 아닌가요? 그 이게 회장님, 있었었나? 회장님이 엄청 그 주스 장난 아니게 좋아하신다는데. 아, 근데 그래요? 지금은 굉장히 그 다 성공을 했고 그래서 그걸로 돈을 엄청 벌고 있다. 하지만 기자들은 근데 우린 나아진 게 없다 뭐 이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고. 네, 다른 회사는 또 질투하죠, 그거를. 그렇죠. 신문사가 우리도 그런- 뭐를 하자. 비난하면서 네. 야 신문 그런 걸로 돈을 버니 하면서도 다른 수익 모델을 계속 꾸준히 찾으면서. 네. SBS가 운동화 팔 때 모두가 깨우쳤어야 되는데, 런닝맨 팔 때. 그쵸. 아유 그거 팔아야죠. 네. 팔 수 있는 건 다 대륙에 팔아야죠. 대륙에 얼마나 많이 팔 수 있겠어요. 네. 아무튼 뭐 요즘 청년들이 뭐 보험회사나 아니면 증권사나 이런데 취업하면은 또 열심히 파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그 계약을 사가지고 하기도 하고 주변에 팔기도 하고. 그리고 네. 언론사 중에 좀 작은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할당 내려온 거 못 채우면 자기 빚을 내서 그걸 채우고 자기가 따로 그걸 떠안아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잡지사 같은 경우도 많죠. 그래서 오히려 퇴직금을 받는 게 아니라 빚만 생기는 어머.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어머, 정말 미쳤다.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청운의 꿈을 품고 딱 이제 언론사에 들어왔다고 좋아했는데 내가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이렇게 취재를 하고 하면은 뭐 다른 나라에서처럼 조금씩 인정받아서 더 큰 언론으로 가고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런데 막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정말 갑갑한 겁니다. 너 지금 눈을 낮추고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해야지 눈만 높아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은 깝깝한 거예요. 맞아요. 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 기자님들 보고 계시죠? 아 여기는 저 거의 저는 진짜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네. 네. 발로 뛰고 있습니다. 가장 유수의 신문사에 계시는 거 아닌가요? 이곳에서? 아닙니다. 아 여기에서는 또 1등 신문사. 1등 신문사. 그럼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회의원 후원하라고까지 지방지는 아니죠. 지방에 있는 회사 기업. 중에 기업 중에 직원들에게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해라. 나중에 그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 어머. 실제잖아요. 13만 원까지 돌려받으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프닝에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다룰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데 너클볼이라는 영화죠. 네, 너클볼. 네, 이거 역시 안화백이 추천을 했습니다. 왜 어떤 이유로 추천을 했나요? 제가 왜 김 기사한테 추천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추천을 했죠? 근데 다큐멘터리를?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 영화 얘기를 가끔 했었어요. 아, 제가 했었어요? 네, 자주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평소 대화를 하다가 아. 이런 다큐가 있다라고 말하는 래퍼가 후회하시는 있는데 거 없으세요? 그게 한 4편 정도 되는 게 지금 저한테 추천해주신 영화들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저는 어쨌든 그 다큐를 좋아했고 많이 봤고 근데 다큐 중에 어떤 극영화보다도 되게 약간 드라마틱한 다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다큐를 약간 그런 다큐멘터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현실을 다뤘지만 극 영화만큼이나 굉장히 재밌고 궁금하게 만들고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까 이게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영화. 그리고 그 내용들도 되게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내용들이니까 너클볼이라는 거 뭐 아까 김 기사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주겠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마구라고 불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구는 사기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저는 추천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평소에 다큐를 많이 보시잖아요. 네, 일반 분보다는 많이 보죠. 네. 다큐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도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영화를 잘 집중해서 못 봐요. 왜냐면 다 배우다 이렇게 받아들여지. 그래서 외국 영화를 볼 때 되게 좋아요. 외국 배우 잘 모르니까 다 그냥 실제 그 사람들 같아요. 그냥 그 제 개인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다큐는 뭐 이렇게 구성 방법에 따라서 뭐 사실이 뭐 A로 볼 수도 있고 B로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 막 이론적으로 많지만 어쨌든 사실 기반이니까 저는 되게 잘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큐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야, 진짜 현실주의자네. 네. 원래 극영화 중에서도 판타지 이쪽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그쵸. 네, 극영화 중에서도 현실적인 거를 좋아하는데 해리포터 이런 거 안 봅니다. 네, 뭐 괴물 나오면 싫어. 반지의 장 이런 거 안 봐요. 네, 킹콩. 제가 얼마 전에 콩 스컬 아일랜드 이거 재밌을 것 같다고 하는데 옆에서 뭐 이런 걸 이렇게 킹콩 하나만 나오면 돼요. 근데 처음에 킹콩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뭐 이상한 괴물들이 나오는 줄 네. 알았는데 이건 아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네. 물론 퍼시픽님은 재밌게 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퍼시픽님은 뭔가 그 스웩이 있었어요. 뭐야? 그 싸울 때 우리가 라이터 쥐고 싸우잖아요. 네. 싸울 때 갑자기 로봇이 컨테이너를 이렇게 쥐더니 컨테이너를 쥐고 막 괴물을 때린다던가 네. 우리가 야구 방망이 같은 거 이제 약간 연출이 막 바닥에 질질 끌면서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네. 커다란 컨테이너 배를 약간 그 야구바타처럼 질질 끌더니 이걸 이렇게 때린다든가 약간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약간 저한테 오는 비주얼적으로 상당히 괜찮겠네요. 그런 네, 것들은. 재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너클볼이라는 영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고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Tim Wakefield returning to the mound for the sixth inning. Wakefield cruising into the fifth. The scoreless inning put up by Wakefield. Wakefield on in relief. 그동안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매번 운동장에 나설 때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선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이 멋진 야구장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준 레드삭스 팀에 감사를 드리고 저를 형제처럼 대해주신 필리 크로, 조니 크로, 찰리 어프, 톰 캔디오티에게도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R.A. 디키가 당분간 너클볼의 명맥을 이어갈 겁니다. Thank you, guys. 팀 웨이크필드가 은퇴하면서 메이저리그의 너클볼 투수로는 디키만 남았죠. 너클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제 생각엔 누군가 또 나타나서 너클볼을 던질 겁니다. 문제는 얼른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잘 던지지 못할 때도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런 감독이 있는 팀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너클볼을 익히고 너클볼을 던졌던 선배들과 어울리다 보면 잘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투수가 나올 때까지 제가 잘 던질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웨이크필드가 했던 역할이죠. 너클볼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깡마르고 운동선수 같지 않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아버지와 캐치볼을 하면서 자기가 무회전 너클볼을 던질 수 있을지 시험하고 있죠. 제대로 던질 수만 있다면 모두의 예상을 깨고 메이저리그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인내심을 가지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두어 경기 망칠 수도 있고 제대로 안 떨어지는 너클볼을 던질 수도 있으니까요. 자신감을 잃으면 안 됩니다. 가끔 안 풀릴 때가 있는 거죠. 너클볼 투수가 된다는 건 죽었다 살아나는 걸 반복하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면 안 되죠. 일단 내 손에서 벗어나면 나머지는 세상에 맡겨야 하니까요.
이 영화는 메이저리그의 미국의 야구 리그죠. 메이저리그의 너클볼러, 그러니까 너클볼을 던지는 투수들을 주인공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는 크게 뭐 한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클볼을 던지는 야구 선수들의 인생을 쭉 따라가면서 이제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 뭐야? 무슨 말이야 이게? 형이 다시 할래? 네. 일단 투수 주인공 2명 나오죠. 네, 팀 디키. 웨이크필드라는 선수랑 그다음 R.A. R.A. 디키라는 투수가 나와요. 일단은 팀 웨이크필드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전설입니다. 네, 박찬호한테 뭐 아시안 최다승 뭐 100몇 승 했다 이러잖아요. 노모 히데오한테 뭐 110 몇 승 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노모 히데오나 박찬호의 100승을 훨씬 뛰어넘는 200승을 통산 성적으로 올리는 투수예요. 정말 대단한 어마어마한 투수죠. 뭐 미국에서 200승 통산 거두려면 일단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한 해에 20승씩 10년을 해야 200승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한 해에 20승씩 할 누가 수가 합니까? 없죠. 할 수가 없죠. 20년 동안 10승을 해야 돼. 10승 투수면 정말 꾸준한 5선발 안에 포함되는 선수들인데 그런 투수들이 없잖아요,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꾸준하고 대단한 대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R.A. 디키 같은 경우에는 영화 속에서 나오지만 초반에 계속 슬럼프를 겪고 뭐 그저 그런 투수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래 굉장히 잘하는 고교 투수였는데 음. 대학 투수였는데 입단을 하면서 자기 신체적인 결함을 알게 되고, 네. 그러면서 어쨌든 전통적인 투수 역할을 하다가 부상이 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너클볼러로 변신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뭐 다 날고긴다 하는 선수들만 프로 계약이 될 거 아니에요. 대학에서 정말 잘하는 선수들만. 그렇게 해서 됐는데, 되고 보니까 자신이 더 이상 이제까지 던지던 방식으로는 던질 수 없게 됐다. 그리고 기껏 재활을 했는데 그저 그런 선수로밖에 남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거를 알고 많이 고민을 했지만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된 하나의 공을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된다기보다는 과거에 한번 경험이 있었고 그거를 그 기억을 깨우게 되는 겁니다. 맞아. 네, 그래서 자신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뭐 거의 1년에 뭐 몇백억씩 버는 선수가 됐어요. 그리고 마음에 와닿지 않게 이 영화를 보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했는데, 중간에 이 디키가 힘들다고 하면서 네. 1년에 겨우 뭐 몇 달러 벌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근데 그 돈을 제가 환산을 해봤더니 얼마였죠? 그 7천만 원인가 그런 거야. 1년 7천만 원. 7천만 원이 넘었, 7천만 원이 아닌가? 7억인가? 아니 되게 큰 돈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꽤 큰 돈이었어요. 꽤 큰 돈. 근데 이 사람이 이 돈밖에 못 벌어라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 아내랑 같이. 네, 그리고 이제 네. 그 내용은 대학직이라는 불안감을 얘기하려는 그죠. 씬이었어요. 그죠. 예. 근데 그 불안감을 감안해도 나는 이게 용납이 안 된다. 용납이 안 된다. 거기서부터 이제 약간 생각이 깨졌죠. 아니 거기 국민소득이 4만 불이잖아요. 하긴, 예, 잘 나가는 나라긴 하죠. 네. 아무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투수도 역시 대성공을 했다. 이제 올스타에도 이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됐습니다. 이제 현재 팀 웨이크필드는 은퇴한 상태고요. 그 다음 R.A. 디키는 현역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 공식적으로 남은 너클볼러는 한 명뿐입니다. 네, 제가 아까 좀 찾아봤는데 뉴욕 매치에서 토론토 블루제이, 제가 야구를 잘 몰라요. 근데 여기 이제 야자랄 김 기사가 야구를 잘 알기 때문에 알아서 얘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이적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 11월에 애틀란타 어디였죠? 브레이브스랑 계약을 해서 지금 이제 아직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죠. 명맥을 이어간다기보다는 1년에 뭐 800만 달러 이렇게 받아요. 800만 달러 얼마입니까? 80억이요. 네, 80억. 혼자 남았으니까 이어가고 있는 거죠. 네, 너클볼로서 80억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너클볼이 어떤 공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공인가요? 네, 너클볼이란 투수가 던진 공이 거의 회전하지 않아 홈플레이트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 야구에서 일종의 신비스러운 구질, 마구로 불리고 있고요. 손가락이 길어야 하는 신체적 불리함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직 이 공을 전문적으로 던지는 투수가 드뭅니다. 회전이 전혀 없어서 투수 자신조차도 공이 어떻게 갈지 모르고 타자가 치더라도 힘이 없기 때문에 멀리 날아가지 못합니다. 시속 75에서 80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타자는 나비가 날아오는 것 같다. 포수도 이 구질에 공을 잡지 못해서 쩔쩔매는 장면을 메이저리그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극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 속에서도 너클볼을 어떻게 잡는지 그 그립도 나오고, 손톱이 정말 중요하다고 진짜 해서. 신기하더라고요. 네, 매니큐어를 치료해서 손톱을 보호하면서 튕겨서 공을 막 던지는 모습들 같은 거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신 대로 보통 직구나 뭐 각종 변화구, 뭐 슬라이드나 커브 같은 것들은 다 변화를 통해서 변화가 있어요. 근데 직구 같은 거는 자연적으로 잡아채다 보니까 공이 잡아채는 거에 의해서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도 두 손가락으로 잡아챌 거냐, 네 손가락으로 잡아챌 거냐에 따라서 뭐 투심, 포심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슬라이드나 커브도 공을 던질 때 회전을 줘가지고 그 공의 그 흐름에 따라서 막 변화를 하게 만드는데, 너클볼은 예외적으로 정말 연습을 해서 연마를 하면 할수록 그 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의 회전이 없어지고, 회전이 없어지다 보니까 주변의 그런 바람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공이 막 흔들리게 되고, 흔들려서 정말 예기치 못하는 방향으로 뭐 공이 가게 되고, 포수들도 잡기가 어려운 공이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직구나 변화구들 같은 경우에 변하는 시점 같은 게 일정하게 있어요. 아무래도 변화를 주다 보면은 처음에 내가 회전을 줬을 때, 그리고 그 회전이 발현될 때, 이것들이 일정한 지점이 있는데, 너클볼은 변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느 지점에서 변화할지도 종잡을 수 없는 구질이 되고, 그게 일반적으로 변화하는 다른 공이 변화하는 그 시점에서 변화하지 않다 보면은 타자는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너클볼 투수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로 갈라진다고 해요. 스트라이크를 넣을 수 있는 너클볼 투수이냐 아니냐. 왜냐면 그렇죠.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볼넷으로 계속 나가는 거니까. 뻘공이네, 네. 뻘공. 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스트라이크를 넣을 수 있는 너클볼 투수라면 정말 이렇게 대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너클볼 투수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벼운 줄거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영화는 처음에 팀 웨이크필드의 그 화려했던 모습들, 그리고 이 사람이 투수 인생의 거의 절정에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월드 시리즈 반지도 끼고, 그 다음에 이제 맞아. 은퇴에 가까워졌지만 꾸준히 선발 자리를 지키는 모습들, 그리고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조금씩 밀려나는 모습도 있지만, 다시 상대가 누군가가 어떤 5선발 안에 든 선수가 밀려났을 때 자기가 그 자리를 꿰차는 모습 같은 것들, 그런 모습들을 되게 멋있게 그리죠. 한 선수의 자신의 커리어를 지키는 모습들. 그리고 반면에 R.A. 디키라는 선수의 모습을 그립니다. 근데 이 선수는 너클볼러로서 이제 막 발돋움을 하고 있는 선수예요. 그쵸. 그래서 과거에 정말 어려웠던 모습들부터 해가지고 그냥 평생을 그저 그런 선수로 나는 은퇴할 줄 알았다라는 이야기. 그러다가 너클볼이 터지면서 최고의 투수 중에 한 명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그 선수의 이제 소외라던가 다른 너클볼러들과의 교감, 이런 것들, 선배들이 있잖아요. 선배들과의 교류, 그 속에서 배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담아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영화가 배경이 지금 팀 웨이크필드가 은퇴한 게 2012년이었죠. 네. 근데 여기 기사를 보면은 RADK의 경우 2010년 생애 처음으로 한 시즌 두 자릿수 11승을 거둔 뒤 그는 2012년, 그러니까 영화의 배경이 됐던, 근데 영화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는데 12년 20승 6패, 평균 자책점 2.73, 탈삼진 230개를 기록하고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을 거머쥐었다. 20승 6패입니다. 네. 20승을 할 수 있는 투수가 있다는 거. 네. 류현진 가서 메이저리그 가서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그쵸. 네, 10승 간신히 넘기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네, 근데 20승을 하는 투수라는 거. 진짜 이 너클볼. 여기 너클볼러라고 부르는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투수들 보면 너클볼 던지는 투수는 꽤 많아요, 사실은. 네, 근데 어떻게 던지냐면 보통 자기의 주무기가 직구, 그 다음에 뭐 슬라이더, 커브, 뭐 커터 이렇게 한 두세 개 정도 가지고 있는 투수가 어쩌다가 상대를 당혹시키는 구질로 너클볼을 선보이는 경우죠. 네네. 이런 투수들은 많은데 이 두 선수는 주력이 주구장창 너클볼만 던지는 투수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그래서 영화 보다 보면 재밌는 게 정말 유명한 타자, 뭐 데릭 지터라거나 뉴욕 양키즈 그런 타자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마 쟤는 자기 공이 어디로 가는지 지도 몰랐을 거다. 야, 타자도 모르지만 투수도 모른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말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나올 정도로 영화가 메이저리그의 그런 뒷모습? 이런 것들을 되게 가까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팬, 야구 팬들은 일단 즐겁게 보실 수 있고, 또 너클볼이라는 이 환상의 구질, 다들 들어봤지만 많이 보지 못했던 이 구질을 가까이서 보는 메이저리그의 뒷면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돌아가면서 이 영화의 일단 총평부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나백님, 이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추천 비추천과 함께. 저는 추천입니다. 왠지 김 기사는 보말을 할 것 같은데. 예. 일단 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굉장히
과연 어떻게 될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팀 웨이크필드가 200승을 달성하느냐 마느냐가 그죠.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그래서 진짜 이게 짠 게 아니냐 할 정도로 199승 한 다음에 계속 져. 와. 그리고 언제 될까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너클볼러들의 우정이랄까? 어떤 연대감? 이런 것들이 약간 우리가 봤을 때 그 엑스맨을 볼 때의 느낌도 많이 맞아, 들었고 그런 네. 어떤 소수자들이 나오는 영화들 네. 여기서 진짜 변종인 거야. 그죠. 아니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이 사기꾼들 약간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네. 있고 근데 자기들끼리 되게 그런 연대감이 있고 또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이 R.A. 디키가 처음에 혼자 시작을 했다가 너클볼을 점점 선배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무기를 장착하는 점점 이제 정교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2008년 5월에 팀 웨이크필드의 지도를 받게 됐대요. 근데 이 만남이 보스턴 레드삭스가 시애틀로 원정을 왔는데 그래서 10분을 약속을 했대요. 적에게 네. 전수를 해준 거잖아요. 네. 근데 10분을 약속했는데 45분 동안 지도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상대팀 투수를 자신의 불펜으로 데려와서 지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센세이션 했다고 그 당시에서도. 네. 그런 식으로 적임에도 불구하고 동족에 대한 사랑. 네, 그렇죠. 그런 유대감들이 되게 좀 뭐 훈훈하달까? 되게 좋게 보였고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영화 아예 시작부터 딱 나오는데 너클볼이라는 구질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성격처럼 이 너클볼러들도 인생의 추락과 뭐 이렇게 성공을 반복해 왔고 뭐 우리네 인생도 그런 거 아니겠냐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것도 뭐 소소하게 볼 수 있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추천. 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추천합니다. 저는 디키라는 캐릭터 자체가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디키라는 이름이 되게 좋지 않아요? 아 뭔가 그러니까 디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전을 여는 열쇠 같은 느낌? 디키. 응. 야, 힙 기자님이네, 진짜. 힙하다. 힙하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야구를 잘 모르고 저는 이때까지 제 만난 남자들이 다 야구를 좋아하는 남자들이라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깨 너머로 본 야구가 다인데 이 야구 영화를 보면서 되게 야구가 진짜 매력 있는 스포츠구나를 느꼈어요. 네, 추천합니다. 네. 역시 저만 보말이네요. 네, 저는 근데 이 영화 상당히 보는 내내 즐겁게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 영화 보말을 드린 이유는 뒤에 15분이나 30분 정도 더 있었으면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야기 너무나 재밌었고 너클볼이라는 구질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너무 좋아하는데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너클볼이라는 구질의 그 특수성을 가지고 또 이들의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더 다른 걸 근데 보여줄 수 있지 극영화가 않았을까. 아닌데? 극영화가 아니더라도 아님에도 네, 저는 어떤 부분이 그러면 더 나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저는 너클볼이라는 구질의 특수성을 보자면 다른 공은 연마를 하면 할수록 더 내가 그 목적지로 더 잘 전달할 수 있고 네. 내가 이 구속을 더 가할 수 있고 다 그런 점점 더 강화한다거나 정교해지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너클볼은 연마를 하면 할수록 내가 이 공을 어디로 가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스트라이크는 던질 수 있지만 스트라이크 던질 수 있지만 그건 기본이고 정말 내가 너클볼을 가장 잘 던질 수 있게 되면 그 공이 아예 회전이 없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공을 포수의 미트까지 그러니까 저 타자의 그 스윙 뒤로 보내는 스트라이크로 만드는 그것은 투수에게 달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에게 달리지 않은 것을 위해 나에게 매여있지 않은 것을 위해 온 힘을 전력을 다해 연습하는 투수들이라는 게 정말 이게 저는 특수성이 있다고 봤어요. 다른 투수들은 내가 이거를 완전히 하면은 내가 준비한 걸 완전히 하면 저기로 가는 게 확실해. 근데 내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못 보내는 거야 라고 연결을 지을 수 있다면 너클볼러들은 그게 아닌 거죠. 네. 그냥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운명은. 아니, 그래서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은 인생을 대하는 자세 같은 걸로 연결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계획을 하고 온 힘을 다하면 이룰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저는 약간 너클볼러들은 좀 운명론자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걸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뒤의 일은 진행사 대천명. 그죠. 하늘에 달린 것이다. 나는 오직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렇게 보여져서 이것을 가지고 좀 더 끌어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어렴풋이 막 흔적으로는 남아있지만 아무리 너클볼 특성상. 근데 그게 강하게 좀 엮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예.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의 세태에 반하는 사람들이다. 약간 이런 쪽으로 더 가는 거야. 아니면 이 사람들이 약간 주술사적인 면모를 더 강조하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꼭 어느 쪽을 강조한다 이런 개념, 자본주의는 전혀 생각을 안 했고 어느 쪽을 강조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모습을 좀 그렇게 그 인생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좀 더 강조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인생을 강조한다기보다는 그냥 공 자체와 그렇게 그냥 선택을 한 사람들이라는 느낌. 그게 그 사람들의 선택이 그 사람들의 인생관으로 이어지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한국에서 리메이크를 하면 되겠네. 인생 뽕을 그냥 거기 막 집어넣어. 예. 아니, 뽕이라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엮을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네. 뽕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아니라 이 영화를 보면서 저거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못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 말이라서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서 해보면서 좀 논의를 진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추천 1보말이고요. 키워드 토크로 갑시다. 자, 아나백 어떤 키워드를 뽑았나요? 저는 그런데 우리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천둥이. 네, 엄청 치네. 마른 하늘에 천둥이 쳐서 제가 검색해보니까 오늘 오후에 강수 확률이 70%, 맞아. 내일 오전이 70%네요. 그럼 비가 오는 날이구나.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송 들으실 때 주변에 천둥 소리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네요 지금. 오고 있어요? 네. 네. 우리 힙 기자님 모셨는데 지금 어떡하나요? 아무튼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비 오는 중에 녹음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선택이라는 키워드를 음. 뽑았는데요. 그러니까 영화에 이런 나레이션이 아니라 그 기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영화에서 어떤 기자가 이런 얘기해요. 처음부터 너클볼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선수는 없다. 근데 어떤 절박함에서 나온 그런 선택이다. 사실 여기서도 이 R.A. 디키도 그렇고 팀 웨이크필드도 어떤 인생의 순간에서 이 야구를 계속하면서 그냥 그저 그런 선수로 남아있을 것이냐 아니면 은퇴를 할 것이냐 이런 기로에서 어쩔 수 없이 너클볼을 선택했던 건데 네. 그렇게 따지면은 너클볼러가 2명인 거는 좀 이상한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저 그런 선수로 남아있는 선수도 많고 야구를 그만둔 선수도 많은데 그들은 왜 너클볼을 선택하지 못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선택이란 키워드를 꼽았고 또 이제 선택이란 키워드를 꼽은 이유가 이제 우리도 새로운 선택을 했잖아. 네. 네, 그래서 꼽았는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이들은 너클볼이라는 오묘한 구질을 만나서 뭐 좌절도 맛봤지만 성공을 했잖아요. 성공도 맛봤다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들이 너클볼을 선택했던 거는 그냥 어느 순간 너클볼이라는 걸 그냥 접한 적이 있었던 거야. 그걸 내가 접하면서 너클볼을 연마해서 막 내가 너클볼러가 되겠어가 아니고 그냥 뭐 어릴 때 아버지한테 배웠다거나 뭐 그냥 재미로 몇 번 던져봤다거나 이런 거 뿐이었는데 그게 자기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내가 잠깐 접하는 거고 재미로 해보는 걸 수도 있지만 다양한 걸 해보다 보면 그 중에서 나의 인생을 걸만한 게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굉장히 이렇게 많은 체험들을 다양한 경험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어렸을 때 그냥 조용히 있고 그냥 시키는 거 하고 그랬는데 점점 좀 나이가 들수록 저도 모르게 다양한 걸 했던 것 같고 또 다양한 걸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저한테 도움이 가끔씩 되지 않을까? 뭐 그렇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뭐 배를 타기로 하기로 한 결정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다양한 작은 것들이 모여서 된 거거든요. 네. 제 친구가 그렇게 해서 배를 탔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알았고 제가 또 해운 출입을 했고 뭐 등등등 이런 것도 모여서 돼서 제가 이게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뭐랄까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큰 결심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살아온 것에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지금 저도 약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100% 자신의, 그러니까 아까 너클볼에 대해 얘기해 주실 때 과거에 너클볼을 배운다기보다는 좀 접했던 사람들이다. 우연한 계기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100% 자신의 완전히 자유지는 아니다. 과거의 어떤 운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의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그 선택의 자양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겐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조건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나는 그 선택을 똑같이 할 수 있었는데 조건이 살아온 길이 다르니까 그걸 선택을 할 수 있는지도 몰랐던 거야. 그 문항이 있는지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나백 따라서 온 거 아닙니까? 제 인생에 아나백이 없었으면 저는 영화판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결국 나중에 돌아갈 수도 있지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좀 저에게도 여러 가지 그리고 생각을 해줬어요. 그 김 기사님이 자꾸 저를 따라하더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갔는데 내가 주문하니까 똑같은 걸 시키고 내가 주문하고 똑같은 걸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정말 오해입니다. 나는 그 메뉴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는데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그 식당에 그거밖에 먹을 게 없었어 제대로 된 게. 그렇지 않습니까? 두 알의 계란 요리였죠. 이름이 되게 럭셔리하지 않습니까? 두 알의 계란 요리. 23,000원이었습니다. 23,000원짜리. 정말 계란 후라이 2개 호텔 아침밥이었죠. 네. 네, 우리가 계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힙 기자님은 어떤 키워드로 이 영화를 보셨나요? 저는 짐. 엎어짐. 네네. 저는 그 대사가 제일 좋았거든요. 절박한 마음의 필요에 의해 생기는 것입니다. 제 꿈에 아주 가까이 간 적이 있죠. 그 메이저리그 입성할 때. 네. 근데 아주 가까이 갔었는데 그만 엎어지고 말아버린 거죠. 그걸 계기로 이제 너클볼을 시도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뭐 손톱이 깨지고 이러면서 실패를 맛보게 되고 하는데 그 엎어짐의 과정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은 다시 불멸의 투수로 남지 못한 거니까 되게 고전적인 명제이긴 한데 되게 엎어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것 같았어요. 네, 영화를 보다 보면은 사실 팀 웨이크필드 그 전설의 투수조차도 많이 엎어졌죠. 그리고 그 강력한 한 방이 있었죠. 뭐 월드 시리즈를 가느냐 마느냐에서 네. 마지막에 올라갔는데 월드 시리즈 7차전에서 네. 그 전까지는 굉장히 MVP급으로 활약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 한 방을 맞고 팀이 패배하는. 네. 네. 그죠. 자기 때문에. 자기는 별 초구에 진짜 생각도 안 하고 던진 공이 그냥 강타당하면서 패배의 주역이 된, 패배의 원흉이 된 그런 모습도 있었고, 사실 이 투수도 원래 너클볼러가 아니었어요. 타자였죠. 네, 타자였습니다. 타자였는데 그저 그랬다. 타석에 서면은 공이 잘 안 보이고 잘 못 치게 자기 되고. 말로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이제 아마에서는 되게 잘했는데 그래서 내가 나무 배트에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네. 농담을 하죠. 네, 자기는 이제 아마에서는 알루미늄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프로에서는 나무를 치니까 나무 배트만 치면 되게 평범한 타자가 되더라. 2할을 하기도 힘들더라. 1할 때 타자는 정말 쓸모가 없잖아요.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거의 은퇴를 해야 되나 뭐 그렇게 고민을 하진 않았죠. 그때는 이제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프런트에서 누가 자네 투수해보지 않겠냐고. 네, 그렇게 와서 그 너클볼을 먼저 던졌다고 그랬죠. 네, 그 캐치볼을 하고 있는 거 봤는데 네. 투수 한번 해보지 않겠냐. 예전에 해봤다. 그러면서 이제 너클볼도 한번 던졌는데 이제 너클볼로 투수를 해보자 이런 네. 식으로 얘기가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타자였다가 투수로 전향을 했고 또 RA 디키 같은 경우에도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투수가 투수였죠. 돼버렸다가 다시 너클볼을 통해 재기를 했고 그 흥망성쇠가 다 있어요. 그리고 팀 웨이크필드는 그 200승을 앞두고 199승까지는 쭉쭉 올라가다가 200승을 앞두고 로테이션에서도 빠져버리고 영영 200승을 달성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 속에서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 하지만 결국엔 해내는 모습 그런 것들이 흥망성쇠가 좀 많이 담겼던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엎어짐. 저는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운명이라는 키워드로 이 영화를 좀 봤어요. 저는 정말 특이했거든요. 내가 이 공을 연습해도 맞아. 네, 이 공을 아무리 내가 100%를 던진다고 해도 저 타자를 잘 제압하기 위한 공을 던지는 게 아닌 거예요. 다만 이 공의 회전을 없애서 더 많은 변화를 주는 공을 던지는 것뿐이지 저 타자를 위해서 공을 던지는 게 아닌 거죠. 다른 투수들은 저 타자를 제압하기 위한 공을 던지는데 그러니까 이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왜 이 공만이 다른 공과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느냐. 일종의 운명론자처럼 여겨지면서 이 투수들이 되게 색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컨택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게 쓰는 언어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네. 저는 이 영화에서 일종의 이 너클볼러들이 그 공을 던지게 되면서 야구를 대하는 시각, 인생을 대하는 시각이 달라진다고 봤어요. 그렇죠. 승려의 인내심.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팀 웨이크필드가 중간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때도 있는 거죠. 안 될 때도 있다. 예. 잘 될 때는 이제 막 성적이 좋지만 들쑥날쑥한다. 그게 너클볼러의 그 숙명이다. 근데 진짜 말 그대로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 던져도 타자가 칠 수도 있는 거야. 변화가 없으면, 바람이 안 불면. 그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들의 삶을 가까이서 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흥미롭고 진짜 시종일관 재미있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키워드 토크 해봤습니다. 자, 더 해볼 만한 장면들이나 뭐 이런 것들 있을까요? 여기가 좀 재밌었던 게, 필 니크로라는 너클볼러가 나오잖아요. 네. 과거에 너클볼러로. 할배. 네, 그 할배는 진짜 처음부터 입단할 때부터 너클볼러로 입단했던 할배. 네. 유일무이한 약간. 그 할아버지는 그럼 손톱보험을 나는 드셔야겠다. 이대호는 허벅지 보험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허벅지? 허벅지, 팔. 네. 응. 여기 RAD키가 그게 나오죠. 팔꿈치 보험 팔꿈치 보험 들었다고 들어서 하죠. 100만 달러를 응. 포기하고. 맞아. 자기가 이제 그 프로로 넘어올 때. 네.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아무튼 나이가 들수록 더 잘 던질 수 있는 구종이다. 팀 에이크필드가 45에 은퇴하나요? 네. 그때까지 현역으로 뛴 맞아. 거잖아요. 그리고 필 니크로라는 선수가 젊었을 때 던지는 거 보는데 일단 현역 때 이렇게 얼굴도 약간 늙었어, 엄청. 그리고 표정도 이상해. 그리고 던질 때. 등도 굽었어. 네. 근데 야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그런 대사를 해요. 자, 뭐 시골에 깡마르고 볼품없는 아이더라도 너클볼만 잘 던질 수 있으면 메이저리그를 갈 수 있다. 이런 대사를 또 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굉장히 아까 김 기사님이 한창 얘기해줬지만 이런 부분도 되게 묘한 거죠. 정말 야구, 지금 현대 야구의 덩치 크고 막 키 크고 아까 이게 이대호 허벅지처럼 그런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묘한 것 같아요. 네. 그 좀 차원이 다른, 그래서 마법사처럼 보이나 봐요. 다른 애들은 다 무사인데 얘네는 마법사 계열인 거야.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계속 나오잖아요. 사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 근데 저도 약간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실력으로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정말 변칙은 뭐 그야말로 괜찮은 거지만 아예 이거는 사기고 뭔가 이건 야구가 아니다 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야구는 맞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예전부터 어떤 룰을 어기지 않는 하에서 되게 창의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해서 어떤 뭐 슬라이더가 생기고 어떤 구종도 생기고 어떤 수비 방법도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야구가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모든 스포츠도 그렇게 발전을 한 건데 너클볼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그렇게 결론을 냈는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니, 님이 그렇게 결론을 안 내셔도 이미 너클볼 던지는 사람 합법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합법이긴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시각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탁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채 제한 없는 거 알아요? 채 국제 규정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단면채를 모두 쓸 때, 양면채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저거 뭐 하는 거냐, 왜 뒷면으로 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뒷면에 채가 있다는 그 발상의 전환이 지금은 주류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단면 탁구채 뒤에다가 대가지고 그죠. 이면 탑법이라고 하죠. 그죠. 치잖아요. 그리고 크기를 훨씬 키워도 되고 줄여도 되거든요. 채에 그게 없습니다. 근데 탁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도 다큐멘터리를 그 당시부터 쭉 찍었으면 재밌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네. 어쨌든 새로운 게 나타나서 기존의 주류였던 걸 밀어낸 새로운 흐름의 일반적인 역사의 그런 전환 같은 것들이잖아요. 수영복도 그렇잖아요. 수영도 그렇죠. 전신 수영복 나타났다가 이제 막 축소해서 또 입기도 하고. 지금 금지죠, 전시는. 전신 금지인가요? 완전 금지됐나요? 저는 금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 네.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탁구처럼 인정되기도 하고. 네. 그 강원 씨 책 뭡니까? 전복과 반전의 순간. 반전의 순간. 네. 재즈에서의 전복과 반전의 순간인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클볼은 다른 스포츠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특수함이 있어요. 이건 절대 주류를 밀어낼 수 없어요. 네, 이 너클볼은 절대 주류를 밀어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멸종되기도 힘들어 보이는 그런 특수한 구종. 그래서 이게 되게 매력이 있는 소재구나. 네, 그리고 야구를 되게 철학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어떤 깊이를 더하는 소재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공 하나만으로도. 네, 그래서 좀 많이 색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팀 에이크필드가 자기가 너클볼을 처음 본 게 아빠가 그렇게 던졌다. 근데 그게 재밌었어. 네. 아빠가 그는 일하고 8시간 동안 일을 하고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랑 캐치볼을 해야 되는데 아빠는 피곤함이 느껴졌죠. 그래서 일부러 충분히 이해합니다. 못 받는 너클볼을 던지신 거예요. 재미없으라고. 근데 아들을 200승 투수로 만들었어. 진짜 아버지. 네. 아버지 성부한 정말. 네, 이게 진짜 인생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너클볼. 네. 혹시 식 기자님은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 같은 거 있을까요?
나의 기행이 인정받는다는 것. 그 4명의 디키랑 웨이크필드랑 할배 2명이랑 이렇게 앉아서 서로 기행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공유하면서 되게 조화를 할 때. 네. 저는 그 기분을 언제 느끼냐면 여기는 엄청 보수적인 도시잖아요. 네. 그럼 제가 서울에 좋아하는 빨갱이 언니들이 있어요. 네. 빨갱이의 메갈 언니들이 있어요. 음. 언니들 만나서 막 이렇게 한남들과 이렇게 세상에 찌든 이런 이야기를 하며 너무 좋아.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가진 돈을 다 쓸 수 있다. 너무 그게 진짜 인생이 좀 큰 낙인 것 같아. 네. 나중에 미랑이를 꼭 소개시켜드려야겠다. 아, 미랑이 모르시는구나. 비슷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미랑이라고 해도 되나? 네. 뜬구름냥 얘기였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 너클볼 저는 또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네 분이 이제 소파에 앉아갖고 둘러앉아서 대화를 하시잖아요. 노인 두 분이시죠. 현대의 괴물들, 현대의 괴물들이 있는데 네. 각자 이제 가장 상대하기 어려웠던 타자를 한 번씩 맞아, 얘기해보자. 맞아. 이게 되게 소소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모르는 타자예요. 저는 잘 네. 김 기사님도 모르세요? 나왔던 이제 아는 타자도 있는데 그 한 분이 노인 중에 한 분이 어떤 타자 이름을 대는데 다른 사람이 에? 막 이래요. 어떻게 걔를 대? 그러니까 맞아. 그 타자는 정말 대단한 타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너클볼러한테는 그 타자가 잡기가 나한테 정말 강했어. 이렇게 그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대적이면서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클볼이라는 게 되게 특수한 구종이다 보니까 특수하게 잘 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 장면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냥. 근데 나 그 그 얘기가 장면 되게 좋았어. 네, 아니 저 기억나는 게 예전에 꼭 너클볼만 뿐만 아니라 야구 선수들이 다 그런 게 있대요. 류현진이 예전에 무슨 인터뷰를 하는데 최정만 나오면 잘 못 던지겠대. 네, 맨날 친다는 거야 내두 공을. 그래서 저는 그 최정 다음이 더 잘 치는 투수였는데도 타자였는데. 타자였는데 최정을 걸렀다는 거 사구로 고의 사구로. 그거 약간 인생은 최정처럼 이런 말 있잖아요. 아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꾸준히 티 안 내면서 오래 가면서 뭐 부인도 뭐 적당히 괜찮은 사람, 애 낳고 집안도 화목하고 되게 DC 개 이런 데가 왜 인생은 최정처럼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물어봤대요 최정한테 어떻게 그렇게 치냐고. 몰라 그냥 휘두르면 그래 맞는데? 이렇게 인생 최정처럼 살아있다니까. 어제 그게 기억나.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막 만만한 타자들 얘기를 할 때 데릭 제터의 이름이 자꾸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데릭 제터는 정말 뛰어난 타자잖아요. 거기서 그 얘기를 하죠. 쳐야겠다고 막 노리고 오는 애들을 상대하기가 더 쉽다. 네. 그 점도 상당히 오는 게 크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잘 치고 기존의 공들 그러니까 다 숙련되고 가장 근육도 키우고 운동도 하고 더 거센 공, 더 변화가 강한 공을 던지는 투수들의 공을 잘 치는 타자가 오히려 얘네들 공을 못 치는 거야. 그래서 막 그 성내는 모습들, 막 평정심을 잃고 인터뷰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게 더 재밌는데. 그리고 막 그런 장면도 나죠. 그 너가웃 들어가가지고 배트 던지고 그죠, 그러면 이제 그죠. 해설이 배트가 무슨 잘못인가요? 해설 진짜 재밌더라. 네. 네, 그런 장면들, 소소하게 재밌었던 장면들이 참 많은 영화였어요. 그리고 뭐 다른 얘기인데 또 2개 더 있거든요. 2개 다 해도 돼요? 다 하세요. 네. 미국 다큐를 볼 때 항상 느끼는 건 쟤네들 홈비디오를 엄청나게 찍는구나. 맞아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사진이잖아요. 근데 걔네는 뭐 그때부터 소득이 아, 좋아가지고 맞네. 그렇게 찍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따가 녹음할 미아와 알렉산드라라는 다큐도 네. 홈비디오가 엄청 나오잖아요. 그죠. 쟤네는 저런 걸 다 어떻게 찍었을까? 원래 그런 문화가 있는 건가 있겠죠. 네. 우리가 사진으로 아이들의 모습을 남겼듯이 그들은 비디오로 남겼던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EBS 다큐 영화제 특징인 것 같아요. 번역할 때 존칭을 다 붙이더라고요. 필립 크루 선배 이렇게 붙이고 또 아까 미아와 알렉산드라에서 어떤 그 미국 아이가 어떤 나이든 엄마를 칭하는 장면에서 누구 아줌마. 근데 영어로는 그냥 이름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번역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겠지만 사실 번역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뭐 남녀 대화였는데 남자는 여자한테 반말하고. 반말하는데 여자는 존댓말로 나오고 사실 미국어로 그냥 영어로 들으면 그냥 서로 동등하게 얘기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저는 그냥 이게 보여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게 뭐였죠? 홈비디오. 홈비디오. 그 홈비디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에 뜬구름냥의 그
이야기를 좀 들었었잖아요, 만나서. 네네네. 근데 뜬구름 양이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동생이 이제 최근에도 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그냥 비디오 같은 거 막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막 찍어온다. 영상 같은 그리고 것들을. 천장에 쏴서 혼자 이렇게 본다. 자기가 찍은 것들을 본다, 천장에 쏴서. 몇 살이에요? 동생이 6살이에요? 아니, 6살이 할 짓이다 막 보세요.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26살짜리 이제 여자애죠. 그렇게 해서 막 그런 걸 본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멋있다. 되게 흔치 않다라고 저도 느꼈어요. 네. 근데 영상을 찍는다는 게 사진을 찍는 것과는 또 달라서, 영상을 찍는다는 기분은 어떤 것일까? 영상을 찍는 그 준비를 할 때, 영상을 무언가를 찍을 때 생각하는 것들이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근데 사진을 찍을 요즘 때랑. 모르시는 거예요. 요즘 어머니들 밴드 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찍죠. 네. 스마트폰에 밴드 가면 어머니들 패키지 여행 가시잖아요. 음. 그 세계 테마 여행이 그 밴드 방에 다 있어요. 어. 어떤 어머니는 어떤 개 모임으로 뭐 터키를 가시고 어떤 어머니 동남아를 가시고 어떤 어머니 일본 가시고 하기 때문에 근데 사진이 아니라 영상 올리신다니까? 그냥 이렇게 쭉 찍어서 올리세요. 그럼 거기 이렇게 밴드에 그 DB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그냥 미국엔 그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 보편화됐기 때문에 찍었던 거고 우리도 몇 년만 지나면 그럴 수 있겠네요. 여기 엄마 인스타그램은 거의 맘스타그램이라고 어. 애기 사진만 거의 올라온다가 애기 짤이 뭐 장난이 짤하고 아니죠. 동영상 이런 거. 음. 하긴 우리나라는 예전에 그런 기술이 보편화 안 됐기 때문에 없었던 걸로. 네. 아무튼 너클볼에 대한 이야기. 갑자기 네. 생각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손톱 얘기할 때 손톱 깨져서 한번 예. 맞아 슬럼프. 그 디키 같은 경우에 디키가 그 개막전 선발로 이제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대박을 쳐가지고 네. 기대를 한 몸에 받아서 받았는데 올라갔는데 볼넷 막 네. 계속 맞아. 망한 네. 거지. 그 알고 보니까 손톱이 깨져서. 깨졌어. 네. 근데 이게 되게 사소한, 그치. 진짜 이거, 어디 핑계대기도 민망한, 손톱 깨져서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그런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큰 경기를 날려먹을 수 있다는 것도, 이런 너클볼로의 숙명이다. 뭐 이런 부분도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이들끼리 이제 막 마법사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 투수 코치한테 말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투수 코치는 공의 변화를 더 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맞아. 자기들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이러는데. 근데 너클볼의 이걸 알면은 공의 변화를 완전히 없애야 변화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 예,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인데 투수 코치들이 하는 말은 야, 저 열심히 해갖고 공의 변화를 더 주라고. 이런 것들에서 이들이 얼마나 소수파인가를 확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리고 아까 기사를 또 찾아보니까 디키의 인생 스토리가 영화로 제작된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14년도에 나왔는데 짧아서 다 읽어드려도 될 것 같은데 어릴 적 받은 성적 학대와 인대 결함을 딛고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의 반열에 오른 R.A. 디키의 남다른 인생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된다. 영화 제작사인 트라이스타가 디키의 인생을 스크린에 담고자 그의 회고록인 어디에서라도 나는 던진다 라는 책의 판권을 샀다. 그래서 이제 영화로 제작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제작되고 있는지, 엎어진 건지. 근데 미국에서는 진짜 영웅 스토리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어느 스포츠를 막론하고 조금 뜨면은 무조건 책을 내고, 그것들이 되게 영화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이 그 영웅을 만드는 일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처음에는 이게 좀 안 좋아 보였거든요. 실제와 좀 왜곡된 인물형을 만들어내잖아요. 어떤 작품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좀 안 좋게 봤었는데, 최근에 너무 영웅이 없는 사회를 계속 지속해서 살다 보니까, 그런 전형들이 좀 있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회적인 좀 건강함이랄까. 실제로 물론 미국은 대통령을 오래전부터 뽑아왔지만, 어디서 읽은 것 중에, 걔네들은 다 그런 큰 결함들이 있던 대통령이라도 웬만해서는 그냥 그런 걸 인정하고도 되게 존경스럽게 바라보는 편이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들이라네.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그 독재 군사 정권이란 큰 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못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대통령이나 뭐 그런 지도자들을 좀 존경스럽게 만드는 거를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들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뭐 네, 씁쓸해서. 알겠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뭔가 결론이 나 있겠죠? 결론 나 있겠죠. 이미 알죠. 대선 국면이에요. 3월. 오. 네. 이쯤에서 우리 한번 찍어볼까요? 선거법 위반인가? 찍으면? 뭘 누가 될 것 같은지. 어차피 대통령은 문 아닙니까? 정해 있습니까?
박정문인가요? 제가 최근에 내기를 했어요. 네. 한 7명이서 3만 원씩 걸고 어. 대선 2위를 맞춰라. 아, 그거 어렵다. 네. 그래서 합칠 수가 있고 하니까. 7명이었는데 4표가 안철수, 쭉 가니까. 그리고 2표가 유, 1표가 김무성. 아, 뭐야. 근데 그건 너무 도박표다. 돈을 다. 아니 대박을 나는 노린. 제가 김무성 찍었거든요. 다 너무 안정빵으로 가는 거 재미가 없잖아. 음. 그래서 뭐 아,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정치 얘기는 하지 않고요. 선거 국면이니까. 자, 일단은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코너네요. 이제 연관 콘텐츠 혹시 있으시면은 한 번씩 뭐 야구 얘기해볼까요? 영화들은 꽤 있죠. 기억나는 게 머니볼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는지? 네, 알고 브래드 있습니다. 피트가 제작한 영화. 네네네. 주연 제작한. 야, 이게 어떻게 어디 구단주죠? 오클랜드. 오클랜드.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어떤 선수를 기용하고 또 데려오고 트레이드하는데 그냥 제가 잘할 거야. 예전에 뭐 이렇게 했었잖아. 이거였는데 이 주인공이 어떤 그 조력자 혹은 그걸 제안한 사람과 함께 철저하게 수치로 네. 분석을 해서 트레이드를 하고 또 계약을 하고 누굴 내보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성공하는 이야기. 물론 저도 들었는데 영화적으로는 거의 1년 안에서 대박을 치는 걸로 나오지만 몇 해에 걸쳐서 이렇게 그죠.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것도 이 어떤 승리를 향해서 계속 카운팅 되네. 아까 팀 웨이크필드의 200승처럼 그런 식으로 연출이 돼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 머니볼 같은 경우에도 주류가 아니었던 것이 주류가 돼서 결국 네. 밀어내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네요. 사이버매트릭스라고 이제는 주류가 된 완전히 분석해서 야구의 모든 수치화시키는 항목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걸 생각해보면 그 시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주식 투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분석 기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체계화돼서 새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뭐 발전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것들이 막 나오던 시기였고 기존의 환상의 영역으로 좀 남아 있었던 거죠. 야구에서도 어떤 감 같은 영역, 투자에서도 감 같은 영역 막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그런 영역들이 사실 완전히 분석되면서 그 맨사를 다 드러내면서 완전히 그 통계 수치로 들어가 버린 이제는 사이버매트릭스를 능가하는 무언가가 나오기 어렵다. 분석이 좀 진화할 수는 있어도 분석을 대체하는 무언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재미를 더하는 요소인지 재미를 없애는 요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머니볼은 하여튼간 드라마틱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네. 좋아하는 영화라서 그냥 야구 나왔길래 해가 서쪽에서 뜬다. 진짜 몇 번 얘기하는 거야. 고소영을 그렇게 좋아해요? 아니 임창정을 좋아하죠. 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이렇게 남자의 어떤 그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그죠. 그런 판타지가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볼 때마다 재밌죠. 네. 보통 남자 신데렐라 스토리 찾아보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쵸. 아직도 찾아보기 좀 힘든데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임창정이라는 주연의 그 특색을 한껏 살려서 남성 신데렐라 제대로 창조해냈죠. 톱스타와의 어떤 연애. 네, 정말 매력적인 영화였습니다. 자, 혹시 또 있으시나요? 연관 영화나? 저는 연간 책 옛날에 정지승 교수랑 시사인 청간율 기자 외에 한 20명의 대중 지성인들 분이 쓰신 백인천 프로젝트. 사할. 네네네네네. 사할 투수를 왜 한국엔 없을까? 사할 타자. 사할 타자. 네. 네. 그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네. 어떤 책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해보자라고 모이신 분들이 모여서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한국 그 야구 데이터를 다 기록하고 모으고 쌓아가지고 만든 책인데 네.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되게 그러니까 저같이 통계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고 야구도 모르는 사람도 읽을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주제가 어떤 주제인지는 모르시고요. 아니 그거였어요. 한국의 4할 타자 왜 없는지를 그냥 추적한. 네네네. 그럼 결론은요? 왜 없는 거예요? 궁금한데. 결론이 그렇게 되게 막 쉬운 건 아니었어요. 사실 이러한 변곡점이 있었고 이런 데이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서 이렇다였는데. 네. 저 예전에 그 팟캐스트에서 이 주인공들이 나와서 했던 걸 기억이 나는데 MBC PD랑 MBC 스포츠 TV랑 아까 말씀드린 그 청관율 기자랑 몇몇 이렇게 모여서 했는데 그게 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냥 트위터에서 막 얘기하다가 왜 사할이 안 나올까 이러다가 점점 사람들이
여기에 보태서 만납시다. 이래서 그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모여서. 그냥 그 과정들을 듣는 게 되게 재밌었고 내용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연관 컨텐츠라기보다는 그 사자성어가 가장 많이 떠올랐어요. 세옹지마. 세옹지마. 네. 세옹의 말, 뭐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세옹지마는 사실은 좀 우연적인 요소가 강하죠. 그렇죠. 처음에 보면 말이 도망가죠. 자기 집에서 기르던 말이 도망가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떡하냐. 말이 도망가서 참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이러니까 아니다. 이게 또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중에 좀 지나서 말이 이제 다른 말들을 막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부자 돼서 좋으시겠습니다. 했더니 그 노인이 이게 또 화가 될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들이 또 말을 타다가 다치죠. 그러니까 다리를 다쳐서 불구가 돼서 참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했더니 이게 또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소. 근데 결국은 징집을 안 당해서 이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불구가 돼서 잘 됐다는 이 이야기. 근데 사실은 이 머니볼이라는 영화는 여기에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소재지만 가만히 보다 보면 축구선수나 야구선수, 특히 스포츠 영역에서 이승엽 같은 선수도 투수였잖아요. 이대호도 투수였고 대성했던 수많은 선수가 투수에서 타자 혹은 타자에서 투수로 전향을 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고 또 축구선수 같은 경우에도 포지션을 바꾸는 경우가 매우 많죠. 스트라이커였다가 윙백으로 아니면 미드필더로 변신하는 사례들이 정말 많은데 가만히 보면은 그런 결정들이 어떤 선수를 꺾는 것이 아니라 더 빛나게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아까 입 기자님 말씀해주신 백인천 프로젝트 책 소개 좀 깔끔한 게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면은 정재승 교수가 이민호, 청관율, 윤신영 외 백인천 프로젝트 팀 54인과 함께 펴낸 이 책은 과학계는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야구 팬들의 힘을 집단지성 연구로 승화시킨 책이다. 82년 한국 프로야구 원년에 MBC 청룡의 감독 겸 4번 타자로 활약한 백인천 선수를 끝으로 한국 프로야구에서 사라진 사할 타자의 미스테리에 대한 책이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프로야구 30년 데이터를 비교, 정리, 분석함으로써 굴드 가설이 한국 프로야구의 사할 타자 실종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 한국 프로야구 역시 타자, 투수, 수비의 역량을 발전하고 한국 프로야구라는 전체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안정화되었고 그 결과 사할 타자라는 특출난 존재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방금 설명한 게 이제 메이저리그의 굴드라는 사람이 증명해낸 가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처음 78명을 시작되었고 최종적으로 58명이 남게 된 백인천 프로젝트 팀 참가자들은 KBO와 여러 야구 관련 사이트에서 흩어져 있던 대용량의 야구 데이터를 분석하고 국내에 출판된 야구학 관련 문헌부터 번역, 출간되지 않는 여러 문헌까지 다방면을 조사하고 굴드 가설에서부터 굴드 가설을 넘어서는 방법까지 통계학적, 야구학적, 역사학적 반복론 등을 토론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수많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 KBO의 데이터 중에 있는 몇 가지 오류들을 찾아내고 교정하고 공식적인 과학 논문을 영문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데 성공했다. 라고 써져 있네요. 네. 자, 이제 이 영화 마지막 코너입니다. 추천 비추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바뀐 거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총평, 이 영화의 총평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나백님. 저는 당연히 추천이고요. 네. 좀 이게 인생이 제가 뭐 이렇게 아직 얼마 살진 않았지만 충분히 사셨어요.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께 뭐 헛된 기대일 수도 있지만 이걸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뭐 언젠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희망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앞에 다양한 많은 얘기 했으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육 기자님은요? 네. 인생의 힘든 순간에 꼭 이런 기행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에도 기술이 손에 탁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금융계? 아니 그게 아니 남자가 아니라 그냥 기자는 되게 나이 들수록 불행한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좋지. 네, 지금 딱 나이 들수록 불행한 직업. 너클볼은 나이 들수록 행복한 네. 뭐라고 나오는데. 그게 되게 부러웠어요. 나이 들수록 행복한 직업 일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저는 사실 추천으로 바뀌었어요. 네. 오! 이번에 바뀌었는데 말도 안 돼. 보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그러니까 제이스 베리텍이라고 팀 웨이크필드 배터리를 잃었던 포수 있거든요. 아, 예. 정말 강타자로 유명하고 또 강타자로 유명해서 이 포수를 써야 하는데 사실 너클볼을 잘 잡는 거랑은 무관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너클볼을 잡는 거는 젓가락으로 파리 잡는 거랑 비슷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정말 피하고 싶었대요. 이 팀 웨이크필드 나올 때마다. 근데 5선발 안에 드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얘를 만나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그날 너무 하기 싫은 거죠. 나는 정말 강타자고 팀에서 간판타자인데 진짜 좀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창피한 거야. 이 메이저리그 포수가 계속 공을 뒤로 빠뜨린다는 거. 그치. 예, 그 불안감을 느끼면서 이 배터리를 잃었을 제이슨 베리텍이라는 선수도 생각해보게 되는 좀 그런 영화였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모두가 간다고 안전한 길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 벗어났다고 틀린 것도 아니고, 그 편견에 맞서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안전한 직장이라고 사람들이 여기는, 실제로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그리고 좀 더 위험한 쪽으로 가는, 실제로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그런 편견을 맞서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인. 근데 영웅. 다들 네. 기자가 되게 좋은 줄 알아. 그니까. 아닌데. 네. 그 좋은 걸 왜 그만두죠? 물론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겠죠. 네. 하지만 배를 타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힙 기자님의 아는 분들이 또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다면서요. 1년 본다. 뭐 이런 거. 우리 또 노인네들이 네. 그런 말도 전문이죠.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영화를 좀 추천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이 영화가 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화는 분명히 아니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명의 삶을 통해서 혹은 그 안에 담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보여준다 라는 측면에서 매우 매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R.A. 디키가 요즘에 좀 죽을 쓰고 있다고 그래요. 지난해 거의 뭐 완전히 최악의 해를 보냈고 올해도 좀 죽을 쓸 예정인 것처럼 많은 곳들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R.A. 디키의 전성기, 이게 워낙 들쭉날쭉하니까 R.A. 디키의 전성기가 다시 한번 왔으면 하는 생각으로 네. 또 새로운 메이저리그에서 이런 너클볼러를 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힘내십시오. 네, 이 영화를 DK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옥스프링이라고 있거든요. 한국에 이제 크리스 옥스프링이라는 네. LG에서 뛰었고 롯데에서 뛰었던 그 투수는 되게 많은 기간을 연습해서 한 경기에서 대여섯 개의 너클볼을 던지는 거예요. 오. 네, 그러니까 너클볼을 스트라이크로 던진다는 확신, 그리고 이 공을 버리는 공이 아니라 정말 게임에 필요한 공으로 던지는 그런 공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너클볼을 볼 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기사, 아나백 힙 기자였습니다. 블랙리스트와 함께 오늘을 즐거워합시다. 꿈이 없이 살 수도 있어. 꿈만 꾸며 살 수도 있어. 나를 지워가면서 세상에 나를 맞춰가면서 느리다고 놀림받았지. 게으르다 오해받았지. 그런 나를 느껴봐. 아직은 서툰 나의 맘